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갑자기 또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국적인 또 학력평가를 보느라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설 강의를 또 들으면서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또 내가 뭘 틀렸지? 이렇게 강의를 클릭한 자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해설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의 문제들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한국사 또한 수능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수능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걸 살짝 분석해보면서 나의 위치, 나의 평가 정도를 한번 그냥 해보면 편하게 여러분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첫 요 학력평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수능 필수가 한국사인지 본다는데 어떻게 나올까?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까? 이런 식의 많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미 요 첫 학력평가 여러분을 갖다가 요 시험지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봤는데 역시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또 우리 뭐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체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보다도 상당히 쉬운 개념 정도의 흐름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좀 편하게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다가 저 뒷부분 중학교 때 현대사 아니면 저 뒷부분에 내가 진도를 안 나갔는데 그런 친구들 아니면 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문화사 파트가 한 3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를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일단은 한번 쭉 우리 3월 학력평가 한국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이 정도면 쉬운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다면 앞으로 다시 잘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고요.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되게 쉬웠대는데 하면서 열심히 나가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수능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쉬웠고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요 문제 출제 빈도는 우리 20문제죠. 일단은 과거의 한국사,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2014학년부터 개정됐단 말이야. 그래서 개정 한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근대사, 전 근대사 파트가 전 근대사 파트가 약 30%였단 말이야.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가 약 70%였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수능 문제 같은 거를 갖다가 혹시 관심 있어 풀어보면은 거의 근현대사 파트가 거의 70%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우리 학력평가도 딱 반반 50대 50.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또 내신 뭐 이거 올리드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도 그렇고 보시면 이렇게 전 근대사 파트, 현대사 파트 이렇게 파트 1, 파트 2 상하 딱 반반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도 반반 정도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이 수능 또한 우리 개정 한국사는 골고루 출제가 되겠구나. 혹시 전 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요 전 근대사는 우리 선사시대부터 고대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중세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가죠. 조선 전기 근세까지. 그래 선생님 1강 딱 들으면 알 거야. 그래서 요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요 태동기 조선 후기 19세기 여기 세도 정치까지 요때까지가 전 근대사야. 여기가 전 근대사야.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이제는 흥선대원군부터, 그리고 고종이 개항을 하죠. 개항기라 그래. 개항기.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잖아. 그리고 정신없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막 일어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일제강점기가 되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35년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끝나고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하고 지금의 현대까지 오죠.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한단 말이야.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이 부분이 70%였어. 여기는 30%밖에 안 됐단 말이야. 문제 출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반반.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특히 역시 조선시대 요 근세와 근대 태동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여기는 보통 이제 한 문제, 여기 선상 문제 우리 1번 문제 나왔죠. 그 중세산 두세 문제, 여기서 고대에서도 두세 문제, 중세에서 두세 문제, 여기서 한 7, 8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에서 뭐 10문제 조금 됐고,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기 이래갖고 한 3문제씩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번 우리 학력평가 한국사의 특이한 거는 역시 여러분 풀다 보면은 현대 이슈화되고 있는 거. 독도 문제 나왔죠? 독도 문제 3번 문제. 그리고 역시 우리 위안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이런 정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여러분이 역시 유심 있게 봐야겠구나. 유심 있게 봐야겠구나. 이런 문제가 역시 툭툭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또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하나씩 자, 풀어보시고, 특히 정답만 책까지 마시고요.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요 선지, 나머지 왜 틀렸는지, 이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선생님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뭐 너무 쉬웠던 문제죠. 자, 다음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은 뭐였어요? 농업 생산량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짱들이 등장하고 커다란 무덤이 등장하죠. 역시 우리 선사시대에 바로 청동기. 요 청동기에 계급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역시 선사시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유물, 유적들 이런 게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 역시 여러분 나중에 수능에도 그럴 거야. 이런 1번 선사시대가 나올 거고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유물 유적들은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이런 도구들을 보면서 어떤 용도인지, 왜 이거는 어느 시대에 왜 사용했는지 이건 구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웠어. 자, 요거는 당연히 주목도끼, 구석기 시대고, 그죠? 빗살무늬 도기 당연히 신석기 시대고. 풀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진짜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평가도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시기지? 이거 뭐였지? 맞아. 이거 가락바퀴. 요 가락바퀴지. 어느 시대야? 그래, 신석기 시대야. 근데 요거는 자주 출제가 돼요. 이 신석기 시대에 요 가락바퀴와 뼈바늘까지 해갖고 바로 옷을 제작했다.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 원시 수공업으로. 그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 또 요건 뭐야? 이거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하죠. 조개 껍데기 가면, 이거는 언제 나타났어? 이것도 신석기 때 나타났어.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역시 어렵지 않게 답은 쉽게 출제가 되죠. 자, 청동기 때 요 탁자식 고인돌. 요 청동기 때 탁자식 고인돌 꼭 알아두시고, 역시 또 이걸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탁자식 고인돌은 뭐랑 연관이 있다? 우리 고조선하고 연관이 있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 영역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여러분 탁탁 튀어나오면은 복습 때 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중간고사를 볼 거야. 첫 중간고사 이거 또 나와. 이거 또 나온단 말이야.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5번 쉽게 정답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틀린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자, 2번 문제는 역시 삼국시대. 요 우리 고대의 삼국시대에서 문제가 나왔죠. 삼국시대 하면은 선생님 뭐 학력평가 대비해도 거의 전성기 위주로 나올 거다. 시험 문제 전성기 위주로 나올 거다. 4세기, 5세기, 6세기. 당연히 4세기에는 백제 전성기의 근초고왕은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 5세기에는 역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고구려의 전성기죠. 그리고 6세기에는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전성기다.
요거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반드시 삼국시대에는 지도를 주어준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지도를 딱 주어줬네. 그치? 다 찍어줬어 이것도. 그죠? 선사시대 유물로 나올 거다. 1번 2번 딱 그냥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도를 딱 보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대. 이거 누구야? 평양을 천도한 거. 그렇지 장수왕이지. 그지? 장수왕 때 5세기 전성기구나. 그래서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요 백제의 계로왕 작살나죠.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지. 그래서 무슨 동맹 맺여? 신라와 백제가 낮에 동맹을 맺죠. 그리고 한강을 차지하고 요 충주 고구려비, 그지? 남한의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잖아. 요 비석을 딱 주어주기도 해요. 장수왕 때 한강 아래까지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죠. 이거 문제 나왔잖아. 자, 그러면 장수왕이네. 이 시대의 정세로 옳은 것을 골라라. 5세기의 정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했다. 언제야?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한 건 역시 6세기 전성기죠. 정성기 진흥왕 때. 진흥왕 때 헷갈리지 마요. 6세기의 버풍왕 때는 금강가야. 진흥왕 때는 마지막 대가야로 정복하면서 가야를 흡수하죠.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한 건 역시 또 진흥왕 때 성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하죠. 고구려가 남진정책 추진했다. 그래, 요게 바로 5세기 장수왕 때. 요 장수왕 때네. 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근데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입을 막아냈다. 요걸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와, 이때 전성기니까 수와 당도 침입 막아낸 거 아니야? 아니야. 요거는 7세기지. 7세기 506세기 말에 수가 통일하죠. 589년 수가 통일하면서 고구려랑 대항을 하게 되고 결국은 7세기 초 612년 저기 612년 살수대첩으로 누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를 막아내고 그리고 수가 망하고 당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요 당나라 645년 결국은 양만춘 장군 영계소문 특히 안성 싸움에서 끝까지 막아내게 되죠. 그리고 7세기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나당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네. 역시 7세기 중반 660년이죠. 마지막 황산벌 전투. 그죠? 그래서 백제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세기 시기별로 답은 3번 역시 어렵지 않고 답은 3번 특히 요 장수왕 강기토대왕 요 업적 중에서 특히 시기 파악하는 거 또 요번에 공부해야 될 게 역시 수나라 당나라는 7세기구나. 나당연합군 요때도 요거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 요것도 머릿속에 딱 기억나면은 좋습니다. 혹시 흐름 정도로 나왔어. 큰 흐름 정도. 삼국시대 흐름 정도 됐나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뭐야? 다음 기념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10월 25일이 기념일이래. 뭐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에다가 독도 기념일이라고 선생님 또 나눠준 달력에다가 은근히 피하라네.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모르는 친구들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완벽히 알아야 되지. 독도는 뭐 지리나 우리 뭐 사회 시간이나 일반적으로 계속 배운단 말이야. 독도는 완벽히 기억해야 돼.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 무엇을 울릉도의 부속 성물로 명시했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당연히 이거를 독도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했다. 당연히 독도 문제였어. 요 독도랑 항상 문제가 잘 출제되는 게 다 뭐야? 또 간도 땅이야. 간도 땅.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독도가 나왔어. 당연히 출제는 독도가 잘 나오지만 나중에 내신 강좌 가면은 요 간도랑 헷갈리게 잘 섞어서 나온단 말이야. 독도는 우리 신라 지증왕 때부터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를 통해서 울릉도를 복속하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했죠. 세종실록 지리지 우리 세종대왕 때 그죠? 당연히 우리 독도 땅이었고 특히 또 신라 중세 숙종 때 우리 안용복 어부가 관리의 옷을 입고 가서 활약을 했고요. 또 역시 요 대한제국 때 고종황제 대한제국 하고요. 칙령 41호를 발표해서 역시 요 독도는 우리의 부속소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데 누가 가져갔어? 요 일본 놈이 러일 전쟁 때, 언제요? 요 러일 전쟁 때 야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일본이 강제 편입을 했단 말이야. 강제 편입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아 별로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답은 독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답은 2번. 그냥 쉽게 나왔어. 하지만 여러분이 역사가 지금 왜 수능 필수가 됐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지. 지금 동북공정도 자꾸 중요시되고 있어. 동북공정도. 요 동북공정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이라 그래. 원래 말은 되게 길은데 그걸 줄여서 중국 애들이 요 동북쪽, 중국의 북동쪽 어디야? 만주 지역이야. 요 만주 그리고 간도 이쪽 지역을 자기네 여기에 민족이고 자기네 역사고 자기네 질이고 자기네 땅이라는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즉 요 간도가 나오면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공부하는 거야.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상관이 있구나라는 걸 묻고 가는 거야. 우리 간도는 원래 우리 고구려부터 또 발해까지 이어지는 우리 숨결이 있는 땅이었지. 물론 여진족들이 나중에 지배를 하고 청나라가 또 만들어지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잡아먹으면서 이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많은 조선민들이 간도 땅, 간도 위치가 어디야? 독도 위치 같은 거 물어보는데도 아직 위치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울릉도와 독도 여기 있죠. 간도가 여기야. 요 위치도 알아두세요. 요 간도가 이쪽이야. 간도 땅. 그리고 여기가 중국이잖아. 여기가 중국의 북쪽, 동쪽, 북동쪽이잖아. 그죠? 동북공정. 이쪽의 전체 지금 이쪽의 질이나 민족이나 모든 역사를 자기네 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간도가 조선시대 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내신도 그렇고. 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해요? 청나라가 이쪽 중심지를 이동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 숙종 때 많이 넘어와 산 거야. 그래서 야 청나라와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국경선을 확실히 짓자. 확실히 정하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간도하면 백두산 정계비를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백두산에다가 국경선을 확정 짓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요 송화강 줄기의 토문강으로 해가면서 여기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했는데 개항기에 일본이 자꾸 침입하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려고 그래. 1909년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가고 이제는 1년 지나면 일제강점기가 되잖아. 이쪽 땅도 전부 다 일본 땅이 되잖아. 이때 청나라가 일본하고 뭘 맺어요? 간도 협약을 맺어요. 간도 협약을 맺고 어떻게 했어? 야, 너 요 일본아 이게 안봉 철도 부설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요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이거를 갖다가 청나라에게 넘겨주게 됐죠. 요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준단 말이야. 누가? 일본 자기는 철도 부설권을 갖고 우리는 아직 일제식민지가 안 됐는데 을사조약 때문에 일본이 위계권을 가져가면서 갑자기 넘겨줬단 말이야. 요런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설명을 했냐면 동북공정 이거는 간도랑 영향이 있는 거구나. 또 간도 협약이 뭐야? 이게 뭐야? 금방 배웠잖아. 1909년 청나라 일본이 같이 1909년에 간도 협약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협약이야. 장보고의 활동조사. 정보고 하면은 어느 섬? 완도, 청해진, 완도죠. 외교장각의 도서 반환하는 것.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외교장각이 어디 있었어? 강화도에 있지. 그치? 강화도에 지금도 그 외교장각 거기가 만들어져 있어. 이건 언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외교장벽을 약탈해갔지. 실제로 수능 문제 나왔어. 외교장벽을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막 섞어놓고 문제 나왔었단 말이야. 예전에 수능 문제. 현재 정치적 이슈, 뉴스에 나오는 것들, 역사적인 이슈들 그런 것이 시험 문제 나와요. 봐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딱 선지 쭉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자 확인해봤고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전쟁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적은 이 전쟁에서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익진이 뭐야? 학의 날개를 핀 모양으로 진영을 만든 거죠. 학의 날개를 핀 모양으로 진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앞에로 쫙 강한 쫙 나왔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몰아갖고 적을 때려 부수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방법이죠. 이걸로 수군이 승리하면서 결국은 적은 고립되었죠.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기는 거잖아. 자, 한양을 되찾고 전쟁으로 온 성안에 많은 백성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경복궁 종로 다 재로 변했네. 그치? 이 전쟁은 바로 뭐야? 그렇지. 바로 임진왜란이죠. 역시 임진왜란.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인데 항상 또 임진왜란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호란이야. 그치?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하면 항상 이순신 장군의 수군의 활약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의 활약. 그리고 또 누구요? 함께 잘 나오는 의병장들의 활약. 이게 당연히 가장 문제가 출제가 된다. 딱 찍어줬어. 이순신과 의병장의 활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주까지 선조가 피난 가고 두들겨 맞았는데 물론 명나라가 원군도 있어요. 그래서 평양 탈환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순신과 의병장들의 활약. 요 의병장 하면은 선생님의 할아버지 곽재우 장군.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곽재우 장군. 요 곽재우 장군 뭐 조헌, 삼형대사, 뭐 고경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요게 나왔네. 그래서 4번 다음 이 임진왜란으로 볼 수 있는 거 적장과 담판하고 있는 서희. 적장하고 담판하고 있는 서희는 바로 고려 때죠. 고려에 누구랑 싸우는 거야? 거란. 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뭘 먹었어? 강동 육주까지. 강동 육주를 오히려 우리는 빼앗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 그렇지. 답은 2번. 곽재우 장군 나왔네. 이 전쟁하고 상관 있는 건 역시 곽재우 장군이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네. 이게 바로 뭐야? 병자호란이지. 이걸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역시 호란하고 비교해 나왔네. 척하비를 건립을 명하는 흥선대원군이 서양하고 쳐들어오고 또 프랑스 아까 병인양요 쳐들어왔죠. 신미양요라고 해서 미국이 또 쳐들어오고 안 되겠다. 전국 곳곳에 화해하지 말고 배척해라. 화해를 주장하는 놈은 매국놈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에 척하비를 세웠죠. 그죠? 이거 꼭 흥선대원군 때 알아두시고. 삼별초 하면은 누구랑 싸운 거야? 이건 이제 서양하고의 싸움이다 보시면 돼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정도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배중선 하면은 누구야? 몽골 침입이죠. 몽골 침입. 삼별초 끝까지 싸우잖아. 그죠? 어디서부터? 강화도부터 진도까지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끝까지 가면서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자주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나오지만 나머지 선지를 분석해 보면서 역시 이런 것들이 중요했구나. 역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되는 거구나.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야. 5번 문제. 요런 이제 여러분이 문화사 파트에서 문화재들, 특히 무덤들, 우리 고대 무덤들 딱 요거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딱 나왔어. 5번.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 무덤이 바로 뭐야? 누구의 무덤이야?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근데 여러분이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를 말을 몰라도 요 덧널에다가 돌을 무지하게 쌓은 다음에 크게
흙, 봉토를 갖다 덮은 거. 이거 신라 경주 가면 무지하게 많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뭐야? 천마총. 요 천마총. 이거랑 꼭 같이 또 나오는 게 뭐야? 헷갈리게 나오는 거. 시험 문제를 꼭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야. 바로 고구려에 어떤 거? 굴식 돌방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하고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고구려에 돌무지 무덤이 있어. 또 백제에도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 있어. 근데 시험 문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나와. 왜? 요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이 있어. 입구가 있고 방이 있어. 그 다음에 흙을 쌓아. 어떤 차이점이 있어? 굴이 있네? 여기가 입구구나. 여기 무덤이 있구나. 여기 많은 껴묵거리가 있겠네. 어때요? 도굴이 쉬워요. 뭐가 쉬워요? 도굴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다 도굴됐어. 남은 건 요 천장 벽에 있는 벽화만 남아있어. 그래서 고구려에 많은 벽화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신라에는 돌무지 돌무덤은 이게 무슨 산인지 이게 구릉인지 언덕인지 잘 몰라. 파재 끼려도 무지하게 다 파재 끼면 이 돌도 선생님 머리만한 돌들이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어. 이 봉토가요 10m 막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도굴이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껴묵거리 유물들이 나타나지. 그지? 금관이나 또 여기에 천마총에 천마도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벽화가 있어 없어? 벽화 없어. 방이 아니야. 벽화가 없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배가리개야. 장식품이야. 그걸 여러분이 비교해서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거,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그림은 경주에 있는 천마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 말해보세요. 돌무지 덧널 무덤 나오는 거죠.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이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고구려 백제에서 나타납니다. 승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승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면 물론 석탑에도 이렇게 관에다가 사리를 넣긴 넣는데, 여러분이 딱 선지에서 승려의 사리 나오면은 참설을 중시하면 그 불교는 화장을 하죠. 불교는 화장을 해. 무덤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을 태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승려들에게는 참선을 하면서 사리가 생겨. 몸에 구슬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 잘 보관하기 위해서 승탑 같은 거를 또 만든단 말이지. 승탑.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이 나오면 신라 하대라고 딱 기억을 하셔야 돼. 승탑이 유행했던 신라 하대구나. 요걸 기억하셔야 돼. 무령왕 무덤 하면은 무령왕릉 딱 역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 무덤은 또 특이하죠. 백제의 무령왕릉에는 벽돌 무덤이네. 왜 벽돌 무덤이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중국이 바로 벽돌을 갖다가 만든 거거든. 벽돌 무덤을 어떻게 중국 걸 갖다가 영향을 받아서 한 거죠. 중국하고 친했잖아. 금감, 유물들이 많이 출토됩니다. 그렇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발해 무덤입니다. 당연히 발해 또한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무슨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특히 또 굴식 돌방 무덤에 방을 갖다가 천장을 덮기 위해서 모주림 천장이란 걸 해요. 모주림 천장.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깊게 나오면은 발해에 정해공주와 정효공주 있는데, 아무튼 뭐 정해공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이런 굴식 돌방 무덤에 모주림 천장 같은 거를 갖다 계승했구나. 이런 무덤이구나. 그래서 답은 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 유물이 많은 거, 답은 4번이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그냥 간과했던 친구들, 또 복습을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수능도 이제는 문제를 갖다가 나라에서 쉽게 낸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차별성을 해? 문화야, 문화사. 문화사는 좀 외울 게 많거든. 그런 걸로 여러분이 얘는 틀렸네, 얘는 맞았네, 얼마큼 공부했는지 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가는 뭐야? 통일 전후의 신라의 정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통일 전과 후에 뭐가 다르느냐 이거지.
근데 보니까 무열왕 누구야? 무열왕 김춘추. 요 김춘추 사만을 통일할 거야. 요 김춘추와 요 김유신이 아무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 통일 무열왕 이후 그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독점하죠.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이 됩니다. 무열왕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야? 문무왕. 그죠? 그리고 신문왕. 신문왕에 걸쳐가면서 뭐가 된다? 결국은 이 신문왕은 귀족들의 반란 김돌 사건. 김은돌의 난을 눌러버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그리고 귀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6번에서 이것도 시험 문제 너무 잘 출제가 되는 거야. 신라를 갖다가 신라 시대를 갖다가 세 등분하죠. 신라 상대, 신라 중대, 신라 하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신라 상대는 지금 말했듯이 통일 전이야. 통일 전 보시면 돼요. 왕권이 이제 강화되려고 하는 시기야. 내무랑 직계자손들이 왕권을 강화되는 시기인데, 자 중대, 신라 중대 바로 요기 때부터 무열왕 직계자손,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이 되면서 신라 중대가 되고 드디어 통일신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통일신라, 요 통일신라를 신라 중대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왕권 강화, 전제 왕권 강화다. 왕이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귀족들의 세력을 눌러버리죠. 이때부터 노급이 폐지되는 거야. 노급이 있었는데.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신라 하대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 딱 보면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비교한단 말이야. 신라 하대는 뭐야? 무열왕 직계가 끝난 거야. 해공왕 이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해공왕, 무열왕 직계의 마지막 해공왕이 죽고 나서 8세기 이후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왕권이 약화되는 거지. 노급이 다시 부활되는 거지. 물론 여기 딱 넘어가기 전인데 노급이 부활되고 다시 화백회의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 요 비교하는 게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에요. 내신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딱 요걸 중심으로 딱 보면 되고, 물론 요거를 갖다가 개념은 역시 중요한 개념들을 물어봤는데 답을 쉽게 나왔어. 이거의 제목을 골라라. 당연히 뭐야? 전제 왕권 강화. 답 1번이네. 나머지 근데 확인해 봐야지. 붕당 정치는 언제 전개됐어? 붕당 정치. 그래. 17세기부터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17세기 말에 가서는 붕당 정치가 비은질이 되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고. 호족 세력이 성장하는 건 언제야? 그렇지. 이게 비교한 거야. 신라 하대지.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고 반신라적 성격을 띠는 거죠. 육투풍가 그리고 승려들, 선종의 승려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무신정권 언제야? 그렇지. 고려 중기죠. 1170년.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건 언제야? 세도 정치가 조선. 그죠? 조선 말 19세기 순헌철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이걸 또 역시 모르면 안 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7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역시 이게 좀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또 문화 파트죠. 근데 요 문화 파트에 고려 때 만들어진 거래. 고려 때 불상이야. 고려 때는 불상 정말 독특하다 그랬어. 오히려 고려를 만든 애들이 바로 지방 호족들이었고요. 지방의 특색이 묻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균형미가 다소 떨어지고요. 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아주 독특하게 얼굴 이따만하고 오히려 신라 때가 더 세련미가 있잖아. 석탑이나 불상이나 세련미가 있는데 얘네는 오히려 이런 지방적인 문화가 나타나면서 자유분방하고 이런 독특한 균형미가 맞지 않는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야. 대표적인 불상이 바로 뭐야? 논산에 있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이거죠. 이거 선생님이 딱 고려 문화 때 선생님 때 갔던 선생님 사진 내가 여기 딱 놔두고서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면 우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여주면서 시작했단 말이야. 자꾸 내가 피하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 답은 4번이 역시 쉽게 나와요. 이거 말고도 파주 용미리의 절벽에 있는 마의 이불입상이라고 있어요. 마의 절벽이죠. 마의 이불입상 두 명의 부처 그 머리가 딱 있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여러분이 또 하나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도 되게 중요하지. 1번 되게 중요해.
이거 뭐야? 많이 봤던 거잖아. 지금 우리 미륵 부처님이 금동으로 만든 건데 삼국시대 때야. 그죠? 이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삼국시대 때 고구려백제 신라 때 이때 우리 금동으로 만든 금동 미륵보살이냐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지. 반가 사유상. 꼭 이름을 몰라도 특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일본에 가면은 목조로 만든 일본에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름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아스카 문화 그런 일본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2번이 조금 어렸을 거야. 1번이 바로 고려 때 우리 교재 나중에 이제 고려 가면 나와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거야.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오히려 이런 신라의 문화를 갖다가 계승하면서 만든 거야. 소조 열애 부처님인데 소조 열애 부처 열애 좌상이라 그래. 앉아서 있는 열애 좌상이라 그래. 이건 살짝 그게 중요한 불상은 아닌데 이거 살짝 알아두세요. 오히려 고려 때는 철불 같은 게 되게 특이한 게 나타나거든. 근데 요거 정도만 오히려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좀 어렵게 나온 거야. 영주 부석사 소조 열애 좌상이라 그래요. 이런 말이 어렵죠? 자, 요거는 이거 뭐야? 뒤에 광배가 있고 크기가 17cm, 18cm 요만해요. 요 한 뼘만 해. 되게 조그만 거야, 이거. 이거는 뭐 한 뼘이 아니라 이거 18m 막 이렇게 큰 거고. 이거는 고구려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요. 경주에서 발견이 된 건데 요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으로 만든 금동으로 만든 부처님이야. 요즘 여러분이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고구려 거. 근데 이거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약간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교과서에 우리 고구려 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살짝 알아두시고 이건 얘기했죠. 이거는 불구 석굴암이지 석굴암. 그치? 보존불 석굴암 부존불 석굴암 본존불 그죠? 이거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수학여행 또 가서도 다 보는 거고 통일신라 때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어? 4번이었고요. 8번 문제. 자, 다음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생님은 딱 이거 보면서 우리 드라마 하고 있는 지금 정도전의 얼굴이 딱 나왔는데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 권문세족의 힘은 토지에서 나옵니다. 요즘 정도전 보나요? 선생님들 잘 안 보다가 며칠 동안 다운 받아서 쭉 받았는데 너무 재밌어. 쉴 때 보세요. 이 정도전형. 아무튼 권문세족의 힘은 토지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과전법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좀 있으면 과전법 나올 건데 자, 과전법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누구야? 정도전은 누구야? 신진사대부들이잖아. 그죠? 요 신진사대부에서 원래는 두 개로 또 넘어가죠.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정도전 중심으로 한 혁명파인데요. 원래 혁명파가 중심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것까지 나누진 않았어. 그냥 신진사대부만 물어봤지. 역시 불교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들이 믿는 거 바로 뭐야?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바로 대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의 정치 세력 바로 누구야?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신진사대부에서 나오는 거죠. 역시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자, 그러면은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이 뭐지? 서쪽의 학문이라는 건데 바로 뭐야? 천주교죠. 천주교. 이거를 수용한 거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이때 당시 일부 남인 계열이야. 일부 남인 세력들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짝 알아두세요. 정권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조선 후기의 정권에서 물러난 세력들이 천주교를 갖다가 수용하고 나중에 천주교를 박해받죠. 자, 신진사대부를 지금 물어본 건데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다. 그렇지. 답은 2번이 정답이죠. 화백회의를 주관했다. 화백회의는 뭔데? 신라의 귀족 아니야. 신라의 귀족. 그죠? 이거는 신라의 귀족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정치 세력. 서경천도를 주장한 정치 세력은 누구야? 서경천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고려 때
고려 때 묘총, 정지상을 중심으로 서경촌동 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죠? 이것도 중요했던 거지. 그죠? 이 정도는 알아라 하면서 넣는 거야, 보기에. 묘총의 서경촌동 운동, 바로 서경파라고 하죠. 서경파.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인물들. 당연히 신라 말 호족들이죠. 호족들. 하나 더 얘기하면 육두품 세력들. 그래서 답은 2번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요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자, 미추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장영실 나왔네. 이 왕이 누구야? 딱 요거 보면은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요걸 딱 보시면 치국이죠. 치국이래. 미쳤어. 자경루. 우리 물시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건 너무 쉽잖아. 앙부일구. 해시계잖아. 그러면 이 왕 하면은 누구야? 그렇지. 세종대왕이지.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이죠.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세종대왕의 업적하면 딱 큰 거 뭐예요? 제일 큰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래, 훈민정음. 그거 물어봤어. 세종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얼마나 많은데. 제일 중요한 훈민정음이 답은 3번 툭 나왔어. 이거 말고도 지편전을 설치해서 훈민정음 말고도 사군 육진, 스시마섬 정벌, 과학이면 과학, 음악이면 음악, 문화면 문화, 책 편찬이면 편찬 얼마나 많은데 다 정리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세종대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나머지 선지를 정리해보면은 훈요 10조 누구야? 고려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황룡사를 창건했다. 황룡사 하면 구축 목탑도 있는데요. 황룡사 창건했다. 저를 창건한 건 신라 진흥왕 때야. 진흥왕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랬잖아. 진흥왕을 물어봐도 상관없던 거였어. 이게 당연히 대표적인 삼국시대면 대표적인 애들이거든. 진흥왕, 황룡사 건축이야. 창건이야. 근데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이죠. 자, 훈민정음 답 3번이고 경복대전을 완성한 건 누구야? 완성한 건 조선 성종이죠. 그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다가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한 건 누구야? 그렇지, 정조죠. 정조. 우리 탕평책의 정조. 또 정약용 같이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자, 가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120주년 기념 답사. 또 선생님 또 답사 갔다 온다네. 1914년 3월 12일 날 드디어 20주년이래. 20주년. 우리 지금 2014년인데요. 120년 딱 빼니까 1894년이네. 1894년 뭐 하나 일어났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해지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동학농민운동에 제일 먼저 발단이 된 건 바로 뭐야?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바로 전봉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만속보라는 이 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리고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 그러면 전주까지 점령하죠. 그 내용, 그쪽 지로 쭉 답사를 가는 거야. 여기 가면은 진짜로 이렇게 이 지역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동학농민운동혁명기념관이라고 있어. 동학농민운동 뭐 직강서부터 해서 자세하게 정말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진 않아서 안타까워요.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아쉬워. 자, 아무튼 요 사건에 옳은 건 답은 역시 동학농민운동. 뭐 너무 쉽게 답은 4번 나왔을 텐데요. 역시 선지 정리하면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그죠? 미국이. 왜?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군 때야.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연도를 꼭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홍경래의 난 하면은 연도를 그냥 써주는 건 한번 써보면서 그때 시기구나. 요때는 19세기 흥선대원군 때고 이거는 19세기 초 세도정치 때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 요 진주농민봉기를 중심으로 임술년에 쫙 일어난 거죠.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 전 세도정치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6.10 만세운동은 언제지? 일제식민지에 1926년 순종이 돌아가시고 우리 학생들이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날이에요. 만세운동을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지 정리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가는 조선 후기에 이 법은 너무 중요하다. 공납의 폐단 속에서
너무 공납이 뭐야? 특산물을 갖다가 내는 건데 이 폐단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다 임진왜란이 빵 터진 거지. 그리고 광해군 때 안 되겠다. 우리 광해라는 영화에서 딱 나왔듯이 바로 어찌 돈 많은 사람에게 쌀을 거두는 게 왜 그것이 부당하냐. 이 광해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이거 아무튼 요 바로 뭐야? 이 공납의 폐단 때문에 나타난 법, 대동법이죠. 대동법. 요 대동법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토산물을 갖다 납부하는 거를 갖다가 토지 돈 많은 사람들 때 당시 토지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야. 토지 없는 사람은 내지 마. 토지에다 기준으로 또 토산물이 아니라 쌀, 배, 동전으로 납부를 하면서 결과 야 이건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도 잘 나와요. 내신에서도 서술형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 결과 주주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와. 요 광해군의 대동법의 결과 뭐가 일어났어? 이제는 공납이 이제는 전세화됐어. 조세가 이제는 급납화됐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공인이 등장한 거죠. 공인이 이걸 납부하면서 이제 공적인 상인들이 시장 바로 장시라고 하죠. 요 장시에서 물건을 얘네들이 사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발달해? 상품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근대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근대 태동기라고. 그래서 요 내용이었던 건데 너무너무 중요했죠. 자, 당백전 하면은 뭐야? 당백전 하면 일당 100냥짜리 바로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갖다가 중건하면서 발행한 거죠.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죠. 물가가 폭등하고 지주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래 토지에다가 납부하니까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지주의 반발도 많았어. 그래서 대동법은 100년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죠.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이거 언제야? 흥선대원군 때. 역시 둘 다 흥선대원군 때네. 둘 다 흥선대원군 때고 흥선대원군 때 바로 뭐야? 호포제. 군역에 대한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막 균역법으로 1인당 한 포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1필만 내면 되는 건데 뭐야 왜 이렇게 부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양반에게도 집집마다 내라. 그래서 호포제를 시행한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답은 3번이고 만약에 흥선대원군에 업적하면은 기역과 니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역시 문화 파트. 근데 조선 후기의 그림은 뭐 너무 쉬웠던 그림이에요. 자, 근데 요 조선 후기 그림에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화가래. 이걸 뭐라 그래? 민화라고 하죠. 민화라고 합니다. 그죠? 백성들이 그냥 복을 빌기 위해서 장식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했던 해, 달, 나무, 꽃, 동물 이런 그림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까치, 호랑이죠. 까치, 호랑이.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 답은 2번 까치, 호랑이 딱 나오죠. 하지만 조선 후기의 그림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것도 여러분이 조선 전 어렵게 나오면 조선 전기의 그림과 조선 후기의 그림하고 이거를 갖다가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 우리 조선 후기 그림 지금 쉽게 나왔지만 민화 나왔지만 이때 당시 서민들의 문화가 또 발달하죠. 그러면서 풍속화가 발달한단 말이야. 풍속화. 김홍도나 누구요? 신윤복. 이런 풍속화를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거. 특히 부녀자들. 사람들이 익살스럽게 김홍도는 뭐 서당이나 씨름이나 이런 거. 그죠? 또 정선 같은 인왕제습도 같이 이런 우리 금수강산을 그리는 정선 우리 금수강산을 그리는 아주 제대로 그리는 이런 그림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인왕제습도 같은 거.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 전기는 일부러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야. 고사간수도 또 목유도원도 이런 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그냥 우리 선지에 주어지기만 했어. 답은 쉽게 역시 그냥 조선 후기 민화만 나왔지만 나머지 그림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민화고 바로 1번의 김홍도의 그림 풍속화, 이게 바로 신윤복의 그림 그네탁이죠. 그네놀이. 요거는 이제 역시 조선 후기의 그림이구나라는 걸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그림이구나 라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죠? 요건 바로 뭐야?
요게 바로 조선 전기 그림이야. 고사관수도죠. 그래서 요건 조선 전기 그림이고 조선 후기 그림. 요거를 이렇게 문제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눴을 때 문제를 낼 수 있었던 문제야. 근데 너무 어려울까 봐 나라에서 쉽게 수능 필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낸 거죠. 나중에는 이러면 너무 차별성이 없어지고 여러분 또 이제 지금 이게 범위가 중학교 범위란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 진짜 수능 가서는 조금 더 살짝 중요 개념은 그대로 가되 문제를 조금 더 살짝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3번. 다음 연표의 내용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서재필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재필은 급진개합파로 갑신정변의 활동도 했지만 그래서 갑신정변을 두들겨 맞고 일본 갔다가 미국까지 도망갔죠. 거기서 이제 필립 제이슨 미국 사람이 돼서 아예 의사까지 돼요. 그리고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박용효가 정권을 잡으면서 서재필이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야 우리 갑신정변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자. 국민들과 함께하자 하면서 국민을 계몽하면서 바로 독립신문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독립협회. 그죠? 그러면서 독립문, 독립관 쭉 하잖아. 자, 이 독립협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독립협회. 우리 현대사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고 이 활동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서재필이 아니죠. 이건 구식군인들이 1882년에 일으켰던 거죠. 갑신정변을 주도했어요. 서재필. 근데 지금의 그 서재필이 아니야. 솔직히 이 갑신정변이 일어날 건 서재필은 20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김옥균이나 박용효나 뭐 서강범, 서재필의 서강범 이게 5천 같은 사촌 기간이거든. 이러면서 아무튼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독립협회야.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이제는 종로에서 집회를 열게 되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죠.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건 뭐야? 위정척사가 뭐니? 위정척사가 사악한 건 배척하고 바른 것은 지키기 위해 바른 것을 지키자는 거야. 사악한 건 배척해라. 바로 서양 이런 외세들을 배척하고 우리의 성리학, 조선, 유교를 지키자는 거지. 양반 유생들이 중심으로 했지요. 위정척사 운동 대표적인 최익현 그분은 탁 떠올라야지. 그러다가 이제 이모군란으로 또 터지게 된 거고, 그지?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의병운동, 의병항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항일 무장투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선지의 이 정도의 내용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이 조약. 딱 조약하니까 선생님은 딱 조약하니까 을사조약이 딱 떠오르더라. 제일 중요한 거 딱 을사조약. 근데 딱 시험 문제 보니까 을사조약이야. 그죠? 을사조약이야. 을사조약인지 어떻게 알아? 너일 전쟁이 끝나고 1905년 일본은 승리를 하고 나서 고종황제를 불러서 찍으라고 하죠. 그 찍으라고 하는 게 뭐야? 통감부를 설치하겠대. 그리고 외교권을 갖다가 박탈해 가겠대. 요 두 가지 내용만 알면 되는 거야. 두 가지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였어. 통감부를 설치하겠다. 외교권을 또 강탈해 가겠다. 여기 위에 나오는구나. 요거잖아. 그죠? 요 내용이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을사조약 이걸 안 찍었죠. 이러면서 을사의병의 신돌석, 우리 돌석 형님, 태백산 호랑이, 최익현 막 의병운동 일어나죠. 그리고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는 거죠. 바로 답은 1번이 정답이었고, 자 나머지 조약 내용들도 여러분이 기본빵으로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이 끝나고 누구랑 맺은 조약이야?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군대를 같이 철수했다가 다시 출병하자는,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 출병하자는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은 이거는 언제야?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하면서 조선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은 역시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인데 이거는 우리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이건 연도도 알아두셔야 돼. 1876년. 연도를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꼭 외워야 될 게 있단 말이야. 1876년 강화도 조약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요 네 가지 조약 내용. 자주국이다. 세계한국 개항했다. 그리고 불평등한 내용 두 가지. 해안 측량권과 취해법권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뭐야? 이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죠. 요 두 개 전쟁이 끝나고 맺은 조약이야. 청나라와 일본이.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15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는 다음 많이 알려진 독립군 부대인데요. 4단계까지 정답을 맞힌 사람이 없대요. 자, 이제 마지막 힌트입니다. 어느 부대일까요? 1940년 충칭에서 조직됐다. 아, 이거는 딱 끝나는 건데. 그지? 1940년에 충칭에서 만든 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다가 계속 이동을 해요. 그죠? 30년대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충칭까지 가서 안 되겠다. 김구 선생님이 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누구를 총사령으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이범석을 총대장으로 한국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파견해서 싸우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죠. 그러나 시도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 한국광복군을 알아둬야 되는 거야. 이걸 어렵게 나오면 내신에서는 이걸 헷갈리게 대한광복군하고 헷갈리게 한다? 치사해. 한국광복군인데 대한광복군 헷갈리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이걸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1914년에 만든 거야. 이상설 선생님이 중심으로 연해주 그쪽에 권업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대한광복군 정부야, 정부. 요게 나중에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 합쳐지는 건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한국광복군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너일 전쟁에 참전했다? 한국광복군이? 아니죠. 너일 전쟁은 지금 1904년부터 5년까지 너일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베트남 파병은 이건 박정희 시대 때 1964년부터 일어난 거죠. 그죠? 베트남 전쟁 파병 박정희 시대 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잖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연도를 외우는 거 아닌데요. 일제식민지 6.25 전쟁. 박정희 정부 때. 너희 전쟁은 알아야지. 이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야. 요 강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지원한 건 이 강복군이 아니라 신관회죠. 신관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대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나왔네. 김구 선생님,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전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광복을 하고 나서 결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갖다가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결국은 신탁동치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 이념간 대립이 너무 심해지잖아. 미소공동위원회 계속 결렬하네. 야, 안 되겠다. 총선거를 실시해라. 유엔에서. 근데 총선거 북한에서 반대하네. 결국은 가능한 지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1948년이었어. 이제 총선거를 앞두고 3월 달에 김구 선생님이 38선을 넘어가는 거죠. 김일성을 만나러 가겠다. 내가 남북 협상하겠다. 근데 아시기 실패를 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는 답은 1번이 정답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건 누구야? 우리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때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때 많은 항쟁이 일어나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볼게요. 17번.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뭐야? 4.19 혁명. 그죠? 4.19 혁명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1987년에 전두환 정부가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야? 유신체제를 저항한 거야. 유신체제 저항한 거는 유신체제 반대 운동 박정희 정부 때 1972년부터 그죠? 1979년까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갖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 둘 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거죠.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거잖아. 그죠? 민주항쟁이잖아. 그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 주변국가의 갈등을 초래한 거 아니죠. 급속한 경제성장이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역시 공산권 국가의 교류를 촉진시킨 건 뭐 88 올림픽이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18번 문제, 위안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벌써 22주년이 됐습니다. 그죠? 자, 22주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 수요 집회가 22주년을 맞이했고요. 벌써 1108번째로 현재 최장기 집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군대 위안부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바로 뭐야? 위안시켜 주겠대. 너를 위안해 주겠대. 군대 위안부야. 야, 군인들을 갖다가 위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조선의 아리따운 우리 아가씨들, 할머니가 아니라 아가씨들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하겠다면서 성노예로 갖다가 진짜 짜증나네. 성노예로 그냥 하게 만든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을 갖다 지금 일본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아니다 뭐 헛소리 짓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 골라라. 답은 5번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이렇게 답은 나옵니다. 자, 조선어 학회 사건도 역시 일제 식민지 말이죠. 그리고 간도에서 독립군 활동했던 실현을 조사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1920년대부터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렇게 하는 1920년대 우리 독립군의 활동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올라와서 실현을 걷게 되고요. 관동 대지진, 그리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죠. 이런 거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미추친 기억의 구호로 가장 적절한 거, 역시 시문의 상록수, 저항 시인이자 소설가죠. 상록수라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고, 또 그날이 오면 역시 이것도 시문의 시, 역시 저항시죠. 근데 요 상록수의 이야기를 보면은 동역의 농촌 계몽 활동을 한단 말이야. 이 농촌 계몽 활동,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구호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고. 구호, 농촌 계몽 활동의 구호를 갖다 골라라. 농촌 계몽 활동에 대해서 구호를 찾으라는 거죠.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건 뭐야?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이죠. 우리 물건을 우리가 장려해서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이고,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거를 뭐라 그래? 형평 운동이라고 하죠. 형평 운동. 형평성 있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해라. 이때 소작쟁이와 함께 노동쟁이 같은 게 일어나요. 노동쟁이에 의한 총파업입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브라로드, 러시아의 브라로드,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거야. 역시 농촌 계몽 활동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배우자, 가르치자. 또 문자 보급 운동하고 같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고, 한민족의 1천만 원이 한 사람씩 1원씩 내자. 이거 뭐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건데, 국채보상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이 아니야. 이거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돈을 모아서 우리 대학을 만들자는 건데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요거는 다음 운동이 전개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998년 우리 국민은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고, 아까 거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 또 1998년 바로 IMF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우리 국채 보상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350여만 명이 200톤이 넘는 금을 갖다 모아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래하고 우리는 6개월 만에 IMF를 졸업하게 됐죠. 바로 김영삼 정부 때라는 거. 김영삼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우리는 IMF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전개된 시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석유파동 언제 일어났어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1970년대 70년대 그래서 초반에 74년에 1차, 2차는 후반에 78년에 군수산업 위주의 공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거는 북한에서 군수산업 위주가 되고요. 또 이거는 일제시대로 보면 되겠죠. 일제시대 말에 우리 군대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군수산업 공업을 형성합니다. 일제시대로 보면 되겠네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결국은 금융 지원을 받게 되죠. 답은 3번 역시 쉽게 나옵니다. IMF 그냥 연결되는 거지. 전쟁으로 인한 국가 기반 시설이 파괴된 건 6.25 전쟁이죠. 6.25 전쟁. 그리고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중단된 거는 1958년 이승만 정부 말이죠. 그래서 요 무상 원조가 중단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1958년 이승만 정부 때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쭉 풀어보고 나머지 선지들 같은 거 선생님이 더 정리해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선지를 갖다 정리해보면서 큰 흐름,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뭐 첫 시험 이제 끝났으니까요. 또 너무 못 본 친구는 부담스럽게 뭐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내신 이제 한국사 수능 필수니까 내신 철저히 잡으면서 여러분 또 첫 중간고사 열심히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또 다른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학력평가 한국사 말고 지리 부분이나 일반사회를 갖다가 본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또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